안녕하세요. 책과 사람이 만나는 곳 팟캐스트 도서관 푸팟 시즌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영상 촬영하고 있는 이곳은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인데 여러분 시국이니만큼 저희가 비말 차단, 칸막이에서부터 발열 체크, 또 손소독까지 꼼꼼히 하고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에 참여하신 사람앤 공감 심리연구소 오상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언제나 저희의 북테라피의 히로인이죠. 꽁쌤, 음악치료사 꽁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쪽 끝에 오늘의 책을 준비해 주신 사서쌤, 허미지 사서님. 안녕하세요. 기적의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허미지입니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여러분들 요즘 정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이럴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리셋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시간을 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때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다는 거를 지금 다시 느끼는데 리셋 증후군 얘기를 제가 왜 꺼냈을까요? 꽁쌤. 왜 꺼냈을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의 리셋 주제입니다. 증후군. 사회적 격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리셋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잘못하거나 뭐가 이제 그림 그리다가 뭐 엉망이 되면 찍고 다시 하고 싶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는 걸 리셋 증후군? 맞아요. 쉽게 떠들어서 많이들 이제 컴퓨터 네네. 할 때 안 될 때 답답하면 리셋 버튼을 누른다고 맞아요. 해요. 근데 이게 잠깐 여기서 뭐 리셋 주문이 어떤 건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네. 97년 5월 일본 고베시에서 네네. 11살 초등학생이 토막살인한 피해가 있었어요. 훼손된 얼굴과 입에 네네. 게임의 시작이다라는 문구 메시지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게임의 시작이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잔혹하다 보니까 그 범인을 찾았는데 네. 범인이 당시 나이가 14살짜리 아이고. 피해자도 미성년자지만 가해자조차도 14살 중학생이 게임의 광이어서 현실과 실제 가상은 구별을 못하고 그 아이가 한마디가 있는 한마디인데 네네. 게임이니까 네. 아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위에서 경악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작으로 리셋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발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리셋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게임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게임에 심각하게 물든 사람들이 현실에서 얼토당토 않는 행동들을 보일 때 그게 또 범죄로 연결됐을 때 그걸 가리키는 용어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 우리가 쓰는 그 뜻은 이거하고 네. 약간 결이 다르잖아요, 공사. 그렇죠. 네. 네네. 보통, 요즘에는 리셋 하면은 리셋 다이어트도 있고요. 리셋 다이어트도 그렇죠? 있어요. 저 실제 리셋 다이어트 조금 해봤어요. 어떤 거예요? 뭔가 내 몸을 다시 네. 건강한 상태로 돌린다 하는 리셋 다이어트도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다시 원 상태로 뭔가 초기의 상태로 돌린다. 전성기 시절로 네, 돌아간다. 그런다. 예. 그런 어떤 광범위한 의미로 좀 네네. 가벼운 의미지만 광범위한 의미로 요즘에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친구 중에 별명이 만년 인턴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자꾸 인턴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그만둬버리는데 원래 우울증도 좀 있고 해서 회피 성향인가 보다 하고 말기도 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만둘만 하긴 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도 있었고요. 계약직이라 그만두는데 큰 부담이 없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버릇이 된 건지 힘들게 정규직 된 지금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둘 궁리를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생각도 있고 하니 이제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힘들다고 하는 걸 좀 참으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단톡방에 친구가 하소연을 많이 하는데 다른 친구들도 힘들다는 얘기를 더 받아주기 힘든지 친구의 답장 없는 하소연만 쌓여 있는 일도 많아요. 오늘도 힘들다는 톡이 잔뜩 와 있는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네요. 리셋 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어찌 제 친구 케이스랑 비슷한 것 같아서 사연을 보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사연 하나만 가지고 이분을 분석하거나 거기에 맞는 처방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약간 이분은 우울증이나 자존감이 좀 낮은 그런 경향도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연의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리셋 증후군으로 보기보다는 네. 우울증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우울증이 있고 회피 성향과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하면 네, 네. 아마 이 친구가 직장에서 제대로 된 사회 생활을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리셋 증후군을 얘기한다면 네.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성향과 어떻게 네.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이런 걸 회피 성향이 좀 많으신 분들이 회피 성향? 내가 되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면 네. 인간관계에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리셋 증후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네. 그리고 저희가 통계적으로 아까 일본 사건과 얘기했듯이 네. 네. 인터넷 중독 네. 이것도 아주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고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구분이 못하는 그런 분들이 리셋 증후군에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다른 중독에 빠졌던 경험이 있던 친구들 이런 분들이 더 쉽게 빠져들더라고요. 리셋 증후군. 덧붙여서 또 이런 분들은 의존적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의존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내 얘기를 들어줌으로써 그거를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알코올이나 게임이나 이렇게 중독으로 가는 것도 너무 의존하고 있는 특징이 강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토로하고 나면 사실은 해결 능력을 내가 스스로 그렇죠. 갖춰야 되고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걸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스스로 좀 하기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 음악적 치료를 통해서 네. 어루만져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음악이 좋을까요? 오늘 저는 오늘 네네. 팝송을 준비를 한번 팝송이요? 해봤어요. 예. 가사가 네. 이분에게 들려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아. 비슷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이 위로가 되고 네네. 또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먼저 노래 들어보기 전에 제가 이 노래의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 들을 때는 마치 친구가 옆에서 뭔가 위로해준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친구입니다. 네. 인생은 즐거운 일로 가득 차 있지만 가끔은 걱정으로 가득 차서 두려워. 겁먹지 마. 일이 뜻대로 안 돼도 강해져야 돼. 불확실함에 막막하고 모든 게 불공평해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일어서서 노래 부르자. 어느 날 길을 잃어도 내가 곁에 있다는 걸 기억해. 포기하지 마. 고개 들고 행복해져 봐. 이런 가사로 이루어진 아주 밝고 네네. 경쾌한 팝송인데요.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네, 멜로디도 궁금해집니다. 네.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 filled with the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When things seems up in the air and everything is so unfair, and you stumble and fall, just pick yourself up and sing. 이 노래. 네, 좀 익숙하시지 네, 않나요? 귀에 익숙해요. 네, 네. 종종 들어봤던 것 같은데 네. 가사 내용은 오늘 처음 알았네요. 곡의 제목은 해피라는 노래. 해피. 해피. 네. 네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출신의 밴드인 모카라는 아티스트가 부른. 인도네시아예요? 네, 인도네시아 출신이에요. 오. 영어 되게 잘하지 않나요? 네네, 영어 잘한다. 네. 곡의 곡의 제목처럼 해피. 행복한 날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서 네네. 이 노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헛쌤이 준비하신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를 너무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읽어주는 책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 거를 그 책을 읽어보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읽어주면서 나를 돌보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그 마음 치료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제목이 참 의미하는 바가 보통은 우리가 남에게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는 나 자신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아,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메시지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음악이나 책 한 권으로 사실 이런 마음이 치유가 되거나 이렇게 위로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든지 한 걸음부터잖아요. 맞아요. 자기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면 작은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혹시 꽁쌤은 네. 아, 내가 뭘 이거 끝내면 네. 나한테 선물 줘야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자주 줘요. 아주 매일 줍니다. 매일 저에게. 네. 아주 맛있는 음식도 저한테 주고요. 네네. 그리고 뭐 귀걸이 아, 좋죠. 이런 액세서리도 주고요. 화장품도 주고요. 아주 그런 거를 다양하게.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불렀나요? 네, 네. 맞아요. 이런 거 줘야 소확행 돼요.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는 건 좀 그렇다. 오쌤은 뭐 주로 뭐 주세요? 저도 남자지만 조금 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뷰티를 좀 아, 남자도 줘야죠. 남자도 줘야 돼요. 이게 예. 본인한테 그럼요. 머리 쓰다 놓으면서 상태가 잘했어. 왜 근데 저는 안 물어봐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보상 심리로 일어나고 있는데 너무 좋다. 내일. 서운했어요. 정말. 술 한 잔 안 먹고 네네. 저 네일 아트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일세 중공이라는 게 뭔가를 새로 지금 내가 실패한 것에서 벗어나서 뭔가 다시 새롭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새 도화지를 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화가가 실수해도 나무라지 않는 그런 너그러운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가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파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고요. 저희 방송과 함께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